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색소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레이저 토닝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레이저 토닝은 피부과의 가장 기본적인 색소 치료이지만 이게 쉬운 듯 어려운 듯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섬세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실 것 같아서 주제를 레이저 토닝 이것만 알고 받자 라고 준비해 봤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레이저 토닝은 피부를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멜라닌을 없애서 피부를 전체적으로 밝고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큐스위치 엔디아그 1064 파장을 이용해서 멜라닌을 깨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깨진 멜라닌은 대식세포에 의해서 탐식이 되고 주변 림프액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치료 한두 번의 강도만으로는 이런 색소를 깨기도 어려울 뿐더러 깨진 색소가 청소가 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1, 2주 간격으로 10번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일단 토닝 치료의 장점이라면 피부 표면에 상처를 내는 치료도 아니고 에너지도 굉장히 약한 강도로 쓰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딱지가 생기지 않아 화장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데도 제약이 없어서 일상생활에 제한 없이 꾸준한 치료로 얼굴이 맑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모든 종류의 색소가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색소를 옅게 하는 것이지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완전히 없애는 치료는 아닙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이것은 옅은 색소니까 치료 한두 번만으로 좋아지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옅은 색소일수록 색소가 조금 더 치료가 어려워서 횟수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반응을 보면서 강도를 조절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 너무 지나치게 강한 강도로 시술했을 경우에는 멜라닌 세포의 기능 소실을 가져와서 오히려 저색소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실 수 있어요. 레이저 토닝을 받으신 날은 평소보다 보습제를 조금 더 듬뿍 발라주시고 스티바와 같은 레티노이드 연고는 하루 정도는 쉬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토닝을 할 때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이렇게 자주 받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토닝 시술을 할 때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일수록 이런 경향이 좀 더 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토닝을 받은 날은 평소보다 보습제를 조금 더 많이 바르고 실제로 토닝 시술 이후에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음파 치료 같은 것들을 같이 해주는 이유가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피부 건조 이후에 각질이 생길 수 있지만 피부가 얇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예민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치료 초기에 트러블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낭 주변에 부종이 오면은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모낭염과 같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겪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치료 초기에만 주로 겪는 증상이시지만 매회차 반복된다고 하면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오히려 진핀의 다른 세포들에게도 열 자극을 줘서 피부가 조금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콜라겐을 튼튼하게 해주는 제네시스 효과가 있어서 레이저 토닝을 오래 받으신 분들은 모공이 조금 작아지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탄력이 생긴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레이저 토닝 여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를 보통 10번을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봄에 시작하셔도 여름을 거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치료 강도가 약하고 규칙적으로 이어져야지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굳이 여름이라고 쉬지는 않아요. 하지만 휴가 이후에 태닝이 조금 많이 되었다거나 피부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진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치료를 쉬어볼 수는 있습니다. 토닝을 받았는데 기미가 또 올라왔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기미는 굉장히 레이저 토닝의 강도가 섬세하게 조절이 돼야 됩니다. 너무 강한 강도로 시술을 받게 되면 오히려 멜라닌 세포를 자극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자는 늘 그 반응을 살피면서 시술 강도를 조금 섬세하게 조절을 해야 돼서 기미가 조금 올라온 경우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치료를 조금 쉬어보거나 약한 강도로 시술을 하거나 치료 간격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레이저 토닝이 기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미가 레이저 토닝만으로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광노화된 진피에서 섬유화 세포가 멜라닌 세포로 하여금 끊임없이 멜라닌을 만들도록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피가 건강해져야 기미도 조금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토닝을 하면서 진피가 건강해질 수 있는 고주파나 스킨 부스터 치료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래서 기미의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만으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진피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치료와 같이 받았을 경우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집 레시피가 각각 다른 것처럼 이 레이저 토닝도 레이저의 종류, 시술 방법, 시술자의 숙련도, 또 같이 쓰는 다른 시술과의 병합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소 치료가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